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엔 박살나는 운이에요.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 방송을 보고 이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부할 거는 사주를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제일 기본적인 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마스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행이에요. 오행의 상승, 상생, 상극.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만이 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부수적으로 제가 했던 뭐 육친관계나 12운성이나 12신살이나 이런 건 나중에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절대 외워서 되는 학문은 아니에요. 이제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에 빗대어서 그림을 그리면 쉽게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쉽게 말해서 기본을 알아야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기본을 한번 충실하기 위해서 이 명리학이라는 기본만 알려드릴게요. 기본이 오행하고 상생하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주를 한 사람 대비해서 왜 이 오행화 상승과 상극이 중요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것이 꼭 있어요. 이 사주 공부할 땐 제일 기본이 명리학은 간단해요. 지구, 여기는 태양이에요. 그럼 지금도 같이 우리가 가장 크게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 그 중에 이제 이 목성이 지구하고 제일 멀리 있기 때문에 목에 해당하는 기운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데 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걸 가지고 365일을 만든 거예요. 그다가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역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 천문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이 역학자가 한 거는 이거를 오행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0갑자로 날짜를 계산해서 사주팔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4년을 살아보니까 하루에 오차가 생긴 거야. 이 철학관에서 틀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오차를 계산을 못하는 거. 하루가 오차가 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차가 있고 또 숨어있는 기운들이 있어요. 그걸 알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노하우가 이제 오랫동안 한 노하우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본은 뭐냐?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천체만환경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낳는 이 순간을. 근데 오행이 골고루 목화토금수가 지구에 가까이 있으면 가장 좋은 사주예요. 근데 화가 한꺼번에 막 몰려있다든지 목이 막 몰려있다든지 토가 막 몰려있다든지 근데 없는 건 태양 뒤편에 뚝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사주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태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길에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달에도 이렇게 태길을 해보면 이번 달은 쉽게 말해서 경신달이에요. 금이 일단 40% 갖고 있는 달이야. 금성이 지구에 이렇게 이번 달은 가까이 있는 해예요. 띠는 쉽게 말해서 나무가 들어와 있고 이럴 때는 이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금성이 너무 강하면 화가 약하고 목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시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래야 시에서도 어때? 그 태어난 시의 목화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날짜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날도 태어난 날을 목이나 화가 강한 날로 잡아주는 게 태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인 거. 우리가 탯줄을 따르는 순간 기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나 화가 없어. 그러면 12일 중에서 목이나 화가 들어오는 날이 한 4, 5일 정도 돼요. 그런 날은 좋은 거야. 근데 금이 강하게 태어났는데 이 골고루 있는 사주들은 어떤 운이 들어와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번 달처럼 금이 다음 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달도 신유니까. 이렇게 금이 강하게 많이 갖고 태어난 아이가 쉽게 말해서 이 금이 들어올 때는 칼이 나무를 쳐버리니까 이 나무는 간하고 쉽게 말해서 신경계통 근육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금이 너무 강하면 역극을 해서 화를 없애버리니까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운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들어오면. 또 대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대운이에요. 대운은 60%로 따지면 대충 그 정도 되고 1년이 20%, 달이 10%, 하루 일진이 10%예요. 근데 대운이 만약에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운에서 또 신유나 경신 대운에 살고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이럴 때는 이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명리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상생상극의 기본을 알려고 그러면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꼭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목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에는 갑, 을이 있고 인, 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화에는 병정,
사오. 그 다음 토에는 무진술, 기축미. 그 다음에 금에는 경신, 신유. 그 다음 물에는 임계, 해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목이 예를 들어서 갑을 임묘고, 갑인, 을묘고. 이 화는 병호정사. 그 다음에 무진술, 기축미. 토는 무진술, 기축미. 그 다음에 경신, 신유. 그 다음에 임자, 개해.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외워야 돼. 그래야 역학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외우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다 생활하면 이게 뭐 엄마고 뭐 이게 상관이고 이런 건 나중에 일이라 할 말이에요. 그럼 기본은 뭐냐? 이 나무가 있으면 이제 내가 일간이 나무로 태어났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수생목, 물은 나무를 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는 어때? 불을 살려주겠죠.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재가 되고, 재가 되면 안반이 되고, 안반은 안반수를 발생하고. 이게 상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주는 오행이 다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주겠죠. 어떤 운이 들어와도 다 돌아가요. 이러면 큰일 없이 세상을 아주 잘 운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조금 부족한데 오행을 다 갖고 있는데 물이 계속 들어와. 나무하고 운에서. 이러면 굉장히 잘 사는 사주가 돼요. 권력과 힘 다 가지고 돈 재료. 근데 길거리에 뭐 이제 타로점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보면 뭐 재물은 뭐 5,000원, 애정은 10,000원, 뭐 사업은 10,000원, 궁합은 또 10,000원.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부족한 이 물이 들어올 때는 일단은 문서운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좋아지고 애정운도 좋아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권력운도 좋아지고 이사운도 좋아지고 뭐든 다 좋은 거예요. 따로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나는 재물운이 좋은데 처운은 뭐 여자운 그거 아니에요. 운이 좋을 때는 재물운도 좋고 여자운도 좋고 권력운도 좋은 거예요. 일단 대운이 좋으면. 근데 나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되게 많아. 근데 화가 빠졌어. 이재명 사주를 예를 들어볼까요? 목화토는 다 있는데 이 토가 빠졌어. 흙이. 땅이 없어. 그럼 이렇게 돌아가다가 화가 들어왔어. 그러면 토는 재가 돼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화가 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물을 말려버리고. 이게 상극이에요.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럼 예를 들어 천간에 만약에 대운에서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대운에서 작년까지는 기축 이 토가 들어왔었어요. 60%가 이 빠져있는 걸 채워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다 돌아간 거야. 다 이게. 거기에 또 문재인이가 한몫했고. 좌파 애들은 사실은 자기가 현재 정권을 잡아줬고 문재인 때 어땠어요? 돈을 쉽게 말해서 400조를 풀었어요. 왜? 다시 한번 정권 잡으려고. 제가 보호망이라 그랬죠. 거기에 쉽게 말해서 대법원장 뭐 진짜 모든 자기한테 퇴임 후에 피해가 될 사람을 다 자기 사람을 다 앉혀놓고 국민 혈세 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러고 나서 국민들한테 찌끔찌끔 돈 주면서 제일 바랬던 건 사실 친문 인사가 대통령이 바랬던 건 맞아요. 문재인이는 친문만 됐으면 지금 아주 뭐. 근데 경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니까 이재명이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그 인지도라는 게 대운이 좋으니까 그 도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막 인허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시장일 때는 그 비리한 돈으로 막 성남시 막 홍보를 하고 막 그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 그냥 위대한 행정가다. 뭐 행정력은 최고다. 뭐 능력 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 이 사람 대통령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일본서 샴푸를 갖다가 이 잡범이에요, 잡범. 운이 나쁘니까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잡범도 안 하는 짓을 한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물론 A씨 아직까지는 A씨 주장이야. 근데 이제 이 권익 전현희였을 때는 어땠어? 다 뭉갰단 말이야. 문재인이가 다 이렇게 알바끼 해나가. 근데 이제 지금 권익위에 아마 김홍일인가 그럴 거예요. 대검 수사, 그것도 특수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지금보다 이 보통 수사력을 갖고 있겠어요? 아마 다 밝혀질 거라. 저 같아도 밝히기 쉬울 것 같아. 그 주무관 불러다 놓고 네 돈이냐? 쉽게 얘기해서 네 돈이냐? 아니면 경기도 예산이냐? 이재명이가 주라 한 거냐? 이것만 따지면 답답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권익위에서 불러가지고 그게 다 밝혀지면 검찰에 넘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잡범 되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면. 쉽게 말해서 대북 송금 같은 거는 그래도 크게 논 도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샴푸 이런 기타 푼돈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검찰에 분견하면 진짜 잡범이고 대망신이에요. 개망신이 한마디로. 깜빵 가서도 대우 못 받아요. 이런 잡범이 되게 되면. 해먹으려면 크게 해먹으면 대우라도 받지. 그래서 항상 운이 나쁠 때는
이런 푼돈 갖고도 개망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성이 없어서 이 상극 지금 쉽게 말해서 7월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상승이 됐는데 8월 8일 넘어가면서 이 토가 빠지니까 화하고 금하고 서로 싸우는 격이에요. 그럼 제가 11월 달에 예상했죠. 11월 달이 되게 되면 물이 들어와서 나무가 막 자라면 땅이 갈라져요. 돈 잃고 권력 잃고 거기에 주역이 이제 민주당에서 운 좋은 사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권력 구도가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이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벽하게 친명 쪽에 서서 특정 지역에 가서 공천받는 거. 그럼 무조건 국회의원 되니까. 뭐 당대표 뭐 공천해 주는 거니까. 근데 수도권 의원들은 줄을 잘 서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의원들은 공천받아도 못 돼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최강욱이가 어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뭐 윤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자. 뭐 민주당이 168명이니까 탄핵 발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제 뉴스를 보고 참 저 미친 또라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을 제 방송하면서 좀 심한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반 이상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을 탄핵하자고 하는 거는 그것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가지고 뭐 탄핵하자 이렇게 뭐 국민의 안전을 생각 안 하니까 탄핵하자는데 하여튼 말 같지 않아서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사주 이제 생년월일이 있나 없나. 그때 있더라고. 그랬더니 얘도 또 상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상관격에 사주를 풀어보고 앞으로 운이 어떻게 될 건가 또 궁금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열받게 하는 건 그 윤미향이는 천하에 진짜 또 자범투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범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 윤미향이 그때 그 판결 나고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올해 그 판결 난 다음에 이제 사주를 보니까 목이 없는 사주예요. 근데 올해가 이제 개묘년 목이 들어오고 그 판결 받을 때가 임묘. 그러니까 이 목 기운이 달에 들어왔을 때 판사를 잘 만난 것 같아. 쉽게 말해서. 그것도 본인은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그때도 예언을 해드렸죠. 8, 9월 달 되게 되면 이 목이 없는데 칼이 들어와서 남을 치니까 크게 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조금만 열받더라도 좀 참으세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다 합시고 일본에다 막 이렇게 일본 또 저 파리하면서 한마디로 그 돈 가지고 쉼터 만들어 놓고 지네들 거기서 음료수 마시고 술 먹고 할머니들 밥 사달라는 것도 안 사주고 지네들은 고기 먹으러 다니고 많은 돈을 지 통장으로 후원을 받고 그걸 할머니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지네들이 다 유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자범이에요. 시민단체라는 게 저는 뭐 제가 방송하면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시민단체나 뭐 이제 이렇게 개딸들 안 무섭냐? 잘 안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할 사람들은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을 무서워하지 이런 자범들 이 자범들을 옹호하는 개딸들이나 이 시민단체 애들 절대 안 무서워요. 무슨 뭐 와서 전화하든 뭐 표적을 하든 안 무서워요. 왜? 나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섭지 이런 자법들 이 또 자법을 옹호하는 이런 세력들은 절대 안 무서워.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돈을 자기가 몸을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돈을 어떻게든지 제가 이렇게 TV에서 보잖아요. 광우병 사태, 사드 그거 꼭 이렇게 나오는 사회단체 사람 똑같은 얼굴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하는데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얼굴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직업으로 한마디로 이익을 취하는 후원금을 받고 정부에 쉽게 말해서 보조금 국민 세금부터 뜯어다가 정부 비판하고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안 무서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미향이에요. 이번 달 다음 달에 아마 오늘 어제 아마 검찰국이 5년 때렸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15개월로 안 끝날 거예요. 2심에서는 아마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왜냐면 달이 나쁘거든. 아마 징역형으로 제가 볼 때는 예상을 해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그리고 최강욱의 사주를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행이 돌아가는 게 이 사주에서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는 달력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이라고 틀려요. 내가 살아온 걸 쭉 맞춰보니까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주는 불이 4개나 돼요. 한마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명리라는 건 지구, 이건 태양이에요. 한마디로 이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이 화성이 지구에 가까이 있었던 이 화성이 많은 사람은 말을 되게 잘해요.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말을 조리 있고 순간적인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빨리 배우고 또 빨리 이렇게 그러면서 손동작을 또 되게 잘해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머리가 순간적으로 기자들 물어봤을 땐 대치기를 또 되게 잘하고 또 입이 이렇게 빼쭉하게 나온 사람들은 따지는 걸 되게 잘해요. 이 사람은 제가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지? 선거 끝나고 그때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완전히 좌파들 세상이 된 때였어요. 전 선거할 때. 그때 남양주에서는 아마 지금 남양주 시장 된 사람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 법사위에 있었고 아마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다음 이 사람하고 둘이 붙은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김용민이가. 아마 지금 남양주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화가 되게 많고 멀리 뭐가 있었냐면 수성하고 금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토성이 또 가까이 있었고 근데 이사주는 전형적인 이 토성이 상관이에요. 이런 걸 이제 상관격이라 한대요. 우리나라 월에 있으면 진짜 상관인데 또 이 사주에 있는 무토가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상관으로 봐야 돼요. 오리지널 상관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30몇 년 동안 보면 상관들은 하나같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이렇게 화가 많으면 플러스 하나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 다음 화가 나면 막 목소리가 커져. 이게 이사주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사주는 쉽게 풀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고기 먹으러 가보셨죠? 그날따라 숯불이 되게 강한 거야. 불이 4개나 돼. 거기에 해중에 있는 쉽게 말해서 진중에 을목이 있어. 땔감도 있어. 거기에 돌판을 진토를 딱 올려놨어요. 금이 이제 실을 빼면 금이 하나도 없고 물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답이 딱 사주 딱 풀기 좋아요. 왜냐면 이 화가 본인, 형제, 친구 이런 사주는 남자들이 적인 거예요. 왜냐면 불이 강하면 이 돌판이 뜨거워지겠죠. 자연 그대로 생각하세요. 돌판이 뜨거우면 이 고기가 다 타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판을 물에 한번 담가야 고기가 안 타겠죠. 그럼 이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본인한테는 관직,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육친관계에서 제가 한번 해드려. 그럼 이 물이 나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효도하는 자식을 두고 그 다음에 관에 대해서 관직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이 강하고 직업정신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체면 같은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 명예욕이 강하다. 그러면 이 금이 있을 때는 본인이 굉장히 금이 있으면 이 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그럼 이사주도 이재명이처럼 재성이 없죠. 그럼 이사주도 1,000원, 2,000원을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같은 남자들한테 돈을 안 써. 이런 사주들. 여자들한테는 돈을 써요. 왜냐면 이 여자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근데 돈을 다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 여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떠나지 않을 정도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 조금씩 주면서 떠나지 않게. 그러면서 이 금이 있을 때는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요. 내가 부족한 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이 금이 없고 토가 들어왔을 때는 막바로 물을 없애니까 자식을 잃게 되고 관직, 구설, 관재수가 벌어지는. 그럼 이 사주에서 건강을 살펴보면은 이 금이 없죠. 이 금이 이렇게 없는 사주들은 자식 갖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 금이라는 건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장에서 하는 일은 이 진토가 있으니까 소화는 잘 돼. 이건 위장이에요. 그다음 피부하고. 그럼 소화는 잘 먹기는 하는데 어때요? 대장에서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사가 안 된다는 건 어때요?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자수가 부족하고 자식 갖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운에서 만약 금이 들어올 때는 자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도 피다가 이제 끊는 사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주는 또 술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없죠.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남자한테는 부고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신장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 술이 알코올이 불이에요. 그럼 술을 먹게 되면 이 물이 없다는 거는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주는 술 먹으면 기절할 수도 있고 해독이 되게 안 돼서 고생을 엄청 하기 때문에 술을 못 먹어요. 그 다음 방광이라는 거는 오줌보예요. 꽉 짜는 힘이 없다고. 여자 같은 경우는 방광염 잘 걸리고 남자들은 요도 길이가 거니까 이제 어떤 화장실을 좀 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주더라도 방광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립선 이런 쪽으로 고생을 하는 사주예요. 그럼 운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어떤 뇌구조를 가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운을 보니까 기분은 좀 나쁘네요. 지금 유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 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60%짜리가 얘가 이렇게 이 멀리 있던 금이 이렇게 온 거야.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대운이 49까지 내년까지 대운이에요. 뭐 제가 뭐 사주를 풀어보는 사람인데 아무리 미워도 뭐 대운이 좋으니까 인지도는 많이 높아지겠죠. 왜? 이번 달이 경신달이에요. 이번 달은 가장 좋은 달이에요.
왜냐면 천간에 경신이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10%짜리가. 그럼 이 토가 들어와도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상생이 중요한 거예요. 상생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탄핵하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럼 특정 지역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인지도는 더 올라간다. 다음 달까지. 근데 이제 10월 달이 되면 잠깐 이제 토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10월 18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이 땅이 들어오는데 대운에서 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토가 들어와도 껐떡이 없다는 게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별 문제 없어요. 이 토가 들어와도. 왜냐면 대운에서 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술토가 18일에서 한 20일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이 인지도는 높아지고 특정 지역 사람들이 환호하게 돼 있네요. 운은 대체로 다른 11월, 12월 달은 다 물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체로 운은 좋게 흘러가네요. 근데 이제 50이 넘게 되면 50이 넘게 되면 내후년이죠. 내후년에는 토가 들어와요. 땅이. 근데 천간에는 금이 없어. 이게 약점이에요. 이 사주에서. 금이 없으면 토가 들어와서 이 물을 없애니까 내후년 기대하시면 돼요. 내후년 되면 관제수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 땅이 60%가 이렇게 들어오면 뜨거운 땅을 물에다 부어버리면 이 관직, 직업, 관 이런 게 다 깨져요. 제가 장담해요. 근데 2년 후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을사. 이 나무하고 불이 들어와요. 1년 후에서도. 그럼 80%이 불이 80% 돼서 이 토가 아주 뜨거워지겠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보면 물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이 관, 이런 자식 이런 게 다 깨지는 운이에요.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2년 전이니까 예언을 미리 해드릴게. 이런 건 눈에 확 보이거든. 근데 이게 꽤 길어요. 한 15년 동안 들어온다. 근데 또 만료는 또 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엔 빡살나는 운이에요.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예언해드릴게요. 조금 열받더라도 좀 참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참 또 이재명 갖고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데 11월 되면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예언한 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사주에서도 제가 조금 풍수를 해주고 싶은데 별로 안 해주고 싶어요. 이사주도 금만 넣어주게 되면 돌아가거든. 근데 이런 거는 안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